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케어젠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가지고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바이오테크 기업 케어젠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뭐랄까, 안정적인 항구를 딱 떠나서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탐험선 같은 느낌?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어젠 흥미로운 회사죠? 네, 이 보고서 보니까 케어젠의 그 핵심 기술부터 시작했어요. 기존 사업들, 또 아주 야심찬 신사업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케어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펩타이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요즘 엄청 주목받는 신사업 프로지스테롤. 이게 왜 회사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특히 그 안정적인 현재랑 폭발적인 미래 사이, 그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의 매력, 그걸 좀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케어젠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그 기능성 펩타이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짧게 연결된 일종의 조각인데요. 우리 몸에서 특정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뭐랄까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열쇠요? 네, 예를 들면 피부세포 성장을 막 촉진하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나게 하거나 멜라닌 생성 억제하거나 이런 식이죠. 크기가 작으니까 피부나 몸 안으로 흡수도 잘 되고요. 케어젠은 바로 이 펩타이드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술, 이걸 이제 펩타이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 원천 기술, 그러니까 탐험선의 아주 강력한 엔진 같은 거군요. 이게 그럼 실제 사업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피부과에서 쓰는 그 헤어 필러, 닥터 CYJ 헤어 필러, 이거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킨 부스터 더마힐 같은 전문가용 제품들이 아주 꾸준하게 현금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안전한 항구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렇죠. 여기에 또 홈케어용 탈모 관리 제품 페러바움이나 의료기기 필러, 프로스트롤레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 뿌리에서 여러 제품 가지가 쫙 뻗어나오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보고서가 주목하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입니다. 아, 프로지스테롤. 네. 혈당 조절 기능성을 가진 펩타이드를 활용한 제품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케어젠이 주로 전문가들 상대하는 좀 고마진 니치마켓 플레이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프로지스테롤은 완전히 다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혈당 관리 B2C 시장,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양으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전력적으로 엄청난 전환인 거죠. 아, 보고서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보고서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거대한 도전이더군요. 맞아요. B2C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렇죠. 글로벌 B2C 시장을 공략하려면 브랜드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대규모 유통망 구축, 또 소비자랑 직접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게 필수적인데 사실 과거 케어젠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능력들이잖아요. 네, 그 경험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새로운 항해술을 증명하는 것, 이게 케어젠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비만 치료제로 엄청 핫한 GLP-1 계열 약물들 있잖아요. 아, 네.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것들이요? 네. 그 열풍 속에서 이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이 예방의학 트렌드랑 맞물리면서 더 주목받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이 새로운 항해를 뒷받침할 배 자체는 튼튼한가? 보고서를 보면 케어젠은 오랫동안 차입금이 거의 없는 사실상 무차익 경영을 해왔어요. 아, 그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프로지스테롤의 뭐 글로벌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인상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체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재무적인 리스크보다는 상업적인 실행 능력, 이걸 더 중요한 관점 포인트로 꼽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35%에서 40%에 달했던 높은 영업이익률도 이 회사의 저력을 보여주는 지표 같고요. 엄청난 마진율이죠, 사실. 네, 물론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이익률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께서 케어젠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실 때 이 재무 상태는 분명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외부 도움 없이도 큰 도전을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심지어 보고서는 2025년에 프로지스테롤 기여로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6,750억 원이라는 정말 야심찬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공격적인 목표죠.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케어젠은 항노화, 기존 제품들, 그리고 웰니스, 프로지스테롤, 또 플랫폼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가 트렌드에 걸쳐 있어요. 프로지스테롤은 특히 예방의학하고 셀프케어라는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점이 시장에서 케어젠 스토리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내러티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케어젠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의 성격, 여기에 프로지스테롤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성장주의 성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래서 프로지스테롤의 미국 FDA 신규 건강식품 원료, NDI라고 하죠. New Dietary Ingredient. 네, NDI 승인. 이게 중요하죠. 그 승인 여부나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같은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수 있지만 만약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맞습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케어젠은 그 독보적인 펩타이드 기술이라는 엔진, 그리고 탄탄한 재무구조라는 선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지스테롤이라는 깃발을 탁 달고 혈당 조절 시장이라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안정적인 현재와 좀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아주 큰 미래 사이에 그 흥미로운 줄다리기, 이게 바로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신께서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 얻어가실 통찰은 바로 이런 점일 겁니다. 어떻게 잘 확립된 기술 기반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크지만 동시에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시장으로 도약을 시도하는가.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거기에 내재된 실행 리스크,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평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재력과 리스크의 균형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케어젠이 이 펩타이드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히 건기식을 넘어서요, 황반 변성이나 비만 같은 질병을 타겟하는 신약 개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슬쩍 언급을 하거든요. 아, 신약 개발까지요? 네, 그러니까 프로지스테롤이라는 이 큰 파도 너머에 케어젠이 가진 그 방대한 펩타이드 라이브러리에서 나올 다음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와, 프로지스테롤 너머의 또 다른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딥다이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